당신의 기록을 예술로 만들어 드립니다. 웹 10 팀 모니먼트 갤러리입니다. 그럼 먼저 저희 모니먼트 갤러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4명의 개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3D 담당 기종님, 프론트엔드 담당 세연님, 정욱님, 그리고 백엔드 담당 종찬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팀 이름과 동일한 모니먼트 갤러리로 사용자의 노션 기록물들을 3D 공간에서 예술 작품으로 시각화해주는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니먼트 갤러리에는 노션 기록물 시각화, 갤러리 내 인터랙션, 공유된 페이지 관람과 같이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이 존재합니다. 사용자가 노션 로그인을 하고 데이터를 선택하면 선택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여 3D 맵 형태를 보여줍니다. 사용자는 시각화된 3D 페이지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며 링크 발판에 올라서면 페이지와 연결된 링크로 이동할 수도 있고 페이지에 첨부된 사진을 파편 형식으로 보여주어 사진 파편을 클릭하면 파편이 합쳐져서 사진의 형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시각화된 공간을 공유할 수 있으며 링크를 복사해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된 공간은 메인 페이지에 모니먼트로 배치되며 메인 페이지에서는 공유된 전체 공간이 모니먼트 형식으로 표시되며 플레이어를 움직여서 더 많은 모니먼트들의 목록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 모니먼트 갤러리의 서비스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해결할 기술적인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째, 느린 데이터 프로세싱,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용자가 노션에 저장된 기록물들을 시각화할 때 저희는 데이터 프로세싱 과정이 느린 것을 파악하였고, 이를 기술적으로 혹은 UI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목표로 삼았습니다. 둘째, 가상 공간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저희 프로젝트는 2D UI가 아닌 3D 가상 공간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이므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자연스럽게 그리고 매끄럽게 보여줄지를 중심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겪었던 기술적인 고민들과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딩 시 SSE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로딩을 기다릴 때 지루하지 않게끔 하여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갤러리 생성 버튼을 누른 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생성 완료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제 생성 완료될지도 모른 채로 기다리게 하다간 사용자가 지루함을 느끼고 떠나버릴 것이라 판단하였고, 이를 개선하고자 갤러리 로딩 과정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실시간으로 진행도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버가 실시간으로 클라이언트와 소통해야 되는데, 이를 위한 방법들은 웹소켓, 숏폴링, 롱폴링, 서버센트 이벤트 등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웹소켓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양쪽에 소켓을 연결해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숏폴링은 서버에 짧은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요청을 보내 변경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며, 롱폴링은 서버에 요청을 보낸 후 서버에서는 대기하고 있다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응답을 보내주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버 센트 이벤트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요청을 보내면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연결이 유지되며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서버 센트 이벤트를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로 로딩 과정 중에는 서버에서만 메시지를 보내므로 웹소켓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두 번째로 생성 과정이 각 단계별로 진행도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결국 연결을 여러 번 시도해야 되는 숏폴링, 롱폴링과 달리 연결을 한 번만 하고도 응답 메시지를 여러 번 전달할 수 있는 SSA가 생성 과정의 각 단계별 진행도를 업데이트하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SSA를 적용한 로딩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성 과정의 각 진행 단계별로 로딩 프로그레스 바가 점차적으로 채워지며 아래에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완료가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프로미스 올을 적용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인 갤러리 생성의 성능을 개선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션의 데이터는 페이지를 노드로 사용한 트리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때 루트 페이지는 서치 API로 검색할 수 있고, 각 페이지의 정보는 블럭 API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사용자의 모든 페이지를 한 번에 불러오는 API가 없다는 점입니다. 사용자의 루트 페이지를 먼저 불러온 후 블럭 API로 자식 페이지를 불러오는 과정을 재기적으로 거쳐야만 사용자의 페이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작업의 순서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프로미스 올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페이지를 불러올 때 순서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미스 올을 사용할 수 없고,
비동기 함수의 결과를 받을 때까지 추가로 작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싱크 앤드 블로킹 방식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됐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사진과 같이 페이지를 하나씩 순서를 보장해서 불러온 결과 최장 5분의 실행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방식의 맹점은 순서를 보장할 필요가 없는 곳에도 순서를 보장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 자식 페이지의 순서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형제 페이지의 순서까지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깊이 단위로 불러올 목록을 한 곳에 모은 다음 프로미스 올로 비동기 함수를 동시에 실행시켜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싱크 앤드 논 블로킹이 군소적으로나마 적용될 수 있었고 실행 시간에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체 페이지의 개수에 따른 대략적인 실행 시간입니다. 페이지 3개를 처리했을 땐 약 25초가량이 줄어들었고 25개를 처리했을 땐 약 1분 20초, 85개를 처리했을 때는 약 3분가량이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갤러리 페이지에는 노션 페이지에 첨부된 사진들이 파편처럼 띄어지며 파편을 클릭하면 파편이 합쳐지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해당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픽셀 하나마다 삼각형이 2개씩 50×50 픽셀 기준으로 5000개의 삼각형이 일시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느려 보이지 않나요? 팀 모니먼트 갤러리가 사진 파편을 최적화한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5000개의 삼각형을 메시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렇게 구현하면 매우 많은 성능 저하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는 드로우 콜이라는 현상 때문인데요. 오브젝트가 화면에 보이면 CPU는 GPU에게 오브젝트를 그리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 과정에서 CPU의 명령이 GPU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로 변경되면서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5000개의 오브젝트를 렌더링하면 30fps 정도로 성능이 저하되며 5000개의 삼각형을 가진 사진 파편 오브젝트가 10개씩만 보여줘도 1에서 4fps라는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한 초당 프레임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5000개의 삼각형을 메시가 아닌 하나의 지오메트리에 소속된 삼각형으로 관리했습니다. 메시가 줄어들면 드로콜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성 시 버텍스의 위치, 펼쳐졌을 때의 위치와 회전각을 모두 정의한 뒤 애니메이션 도중에 각 버텍스 계산은 쉐이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PU로 이관하였습니다. 그 결과 50×50 사진 파편 10개 렌더링 기준으로 초당 프레임을 4fps에서 60fps로 약 15배 이상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랙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클릭 판정이 사진 파편이 합쳐졌을 때의 위치에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 보이는 모양은 펼쳐진 모양이었지만 CPU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파편의 모양은 여전히 합쳐진 모양으로 변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진 파편을 클릭할 때 파편이 펼쳐지는 위치로 미리 실제 버텍스를 옮겨놓고 보관된 애니메이션만 GPU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오픈월드 공간에서 무한 페이지네이션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메인 페이지는 3D 오픈월드와 같은 모양새이며 사용자는 플레이어의 움직임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메인 페이지의 오브젝트는 서버 응답으로 받아온 정보를 통해 렌더링되는 구조이며 오픈월드 형식의 3D 맵에 한 번에 대량의 물체를 렌더링하는 것은 불필요한 요청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성능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한 스크롤이나 페이지네이션과 같이 데이터를 쪼개고 필요에 의해 렌더링 및 요청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리드 페이지네이션을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전체 맵을 크기 50×50의 그리드로 쪼갭니다. 이후 플레이어가 올라서 있는 그리드 기준 8방향의 그리드를 포함한 총 9개의 그리드가 렌더링 영역에 포함됩니다. 각 그리드마다 한 번의 API 요청이 발생하게 되며 응답으로는 최대 15개의 오브젝트 정보를 받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그리드에 렌더링될 오브젝트의 개수는 최대 15개이며 렌더링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오브젝트의 최대 개수는 135개가 됩니다. 하지만 초기 메인 페이지 진입 시에도 9개의 그리드가 포함된 렌더링 영역을 모두 그려주려면 각 그리드마다 요청이 발생해야 하므로 총 9번의 API 요청을 보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드를 맵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그리드에 방문하였을 때에만 요청을 보내고 렌더링하도록 하여 그리드당 한 번의 API 요청만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플레이어 주변 9개의 그리드가 선택적으로 렌더링 영역이 됩니다. 이때 9개의 그리드를 모두 렌더링하는 것이 아닌 방문한 적이 있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리드에 대해서 렌더링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9개의 그리드가 모두 렌더링 되려면 해당 그리드들을 모두 방문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그리드 페이지네이션을 위한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사용자는 플레이어를 움직일 때마다 데이터가 계속 바뀌어 마치 오픈월드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방문한 그리드에 대한 요청만 보내기 때문에 서버에 부담을 덜 주게 됩니다. 또한 초기 렌더링 성능 저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팀 모뉴멘트 갤러리가 프로젝트의 기술적 목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 발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